저희가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매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사무실 임차 비용, 저희가 직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인건비,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에선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지만 도배장판을 한다거나 수리비를 지출한다거나 뭐 이런 비용들이 다 사업소득의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로는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함께 부자되는 채널 미더스 경매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매매사업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현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투자로 싸게 낙찰받아서 단기에 팔고 수익을 거두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더스 경매 교육을 함께한 약 100명의 회원님들 중 80명 이상이 실제로 낙찰받고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매매사업자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단기간에 사고 팔았을 때 최대 77%까지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매사업자를 내고 했을 때는 단기에 사고 파는 게 되게 당연한 사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기본 세율만 적용하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내고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기본 세율이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의 세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겠지만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가 좀 추가되지만 6%에서 45%까지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혜택에는 양도세에 대한 중과 면제를 혜택으로 주는데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도 있을까요? 매매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취득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게 되시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우리가 부동산 낙찰받고 매도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매매사업을 유지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면 1차적으로는 2개월 안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예정신고라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전체 그 예정 신고한 차액에 대해서 합산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매도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이라면 1월과 7월에 그 부가세 납부하는 신고를 하게 될 거고, 저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또는 토지를 매도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실적 신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사고팔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예정신고와 무실적 신고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렇게 3가지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예정신고잖아요. 네. 그럼 이 예정신고는 2달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2달 이내에 대한 기준은 언제로부터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일이 7월 15일인 경우에는 7월 30일, 7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2달 뒤에 말일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사업자를 내는 거 그 시점을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언제 이거를 내는 게 좋을까요? 그 매매사업자는 저는 낙찰 받기 전에 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준비 단계부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낙찰 받기 전부터 매매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낙찰 받기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찰 받고 나서 매매 사업자를 냈다면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매매사업자를 할 의지가 없었는데 단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매매사업자를 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낙찰 받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받고 매도하기 전에
사업자 내도 된다는 얘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네. 매도하기 전에만 내는 건 어떤가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게 매매 사업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세청과 다툼이 있을 때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 단기에 팔아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좀 혜택을 받고 파는데 이때 우리가 또 비용을 사용했다면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는 장점을 판단을 하려면 양도소득세로 저희가 세금을 냈을 때 그리고 매매 사업자로 세금을 냈을 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경비라고 얘기하는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거되어 있는 항목들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되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설의 교체라든지 아니면 창호의 교체라든지 이렇게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비용들만 열거하고 있고 그 비용들만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되게 좁고요. 저희가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되게 넓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매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사무실 임차 비용, 저희가 직원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면 인건비,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에선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지만 도배장판을 한다거나 수리비를 지출한다거나 뭐 이런 비용들이 다 사업소득의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로는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비용 처리를 할 때 영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수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매매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걸 수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격증빙은 보통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가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어떤 경비를 지출했을 때는 최대한 이 증빙들을 수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취하고 모아둘 필요가 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영세한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지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적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계좌로 지급을 해서 그 내역을 통장이라도 이렇게 찍어 두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가산세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명도를 하면서 이사비 쪽으로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비용 처리가 안 될까요? 명도비나 아니면 이사비용,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 이런 항목들 지출이 대부분 있으세요. 대부분 있으신데 네이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색해보면 안 된다고 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분과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정의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도비용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적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제한적이고 범위가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저희가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정의에 부합하면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라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세 심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시면 저는 대부분 그런 명도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매매 사업자 관련된 법 조항 중에 1년에 2번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등 이런 조건이 있다던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매매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은 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를 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꼭 갖춰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요건을 갖춰야 꼭 매매 사업자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전체적인 거래의 형태라든지 거래 횟수라든지 이 사람이 실제로 매매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매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지만 근데 저희가 국세청이랑 그다음에 납세자와 어떤 매매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을 할 때는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기준을 채워주는 게 안전하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매매 사업자를 하고 싶은데 정말 물건이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취득을 하나도 못했어요. 또는 우리가 팔려고 매물을 계속 내놨지만 6개월 동안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매를 저희가 계속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명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팔려고 노력했다는 증명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입증을 하면 매매 사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횟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낙찰 받으려고 열심히 하지만 낙찰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주택이 있음에도 사고 팔고를 하면서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원래 갖고 있었던 본인의 거주주택, 이게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또는 2년 이상 거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 매매사업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존의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매매사업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1주택자가 아니게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 이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카운팅할 때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재고주택이 재고주택이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인정받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재고주택을 기재해서 장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재고수불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주택들은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이에요 라는 것들을 나중에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장부 작성을 꼭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매매 사업자를 이용할 때 개인으로서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매매 사업자를 낼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회사들 특히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을 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낼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예정 신고라든지 장부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개인이 그냥 직접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세무사님 같이 이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떠신가요? 개인이 하시기에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홈택스나 이렇게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셀프로 신고했을 때 뭔가 비용을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비용으로 넣는다던가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기한을 놓친다던가 이런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분께 의뢰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매매사업자 예정신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두 개 다 별도로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월 기장료에는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대리를 건건히 맡기시게 되면 그 신고들도 건건히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매매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건수가 많으시다고 하시면은 기장 대리를 맡기시는 게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실 거고 그 다음에 한두 건 정도 하신다 이러면은 신고 대리로 하시는 게 가격적으로는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고 대리를 하시게 되면 그 신고해야 되는 기간을 스스로 챙기셔야 되잖아요. 스스로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기장료에는 자문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질문할 게 좀 있으시거나 이 매매사업과 관련해서 자문받고 싶으신 내용이 많으신 경우에는 기장 대리를 맡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신다면 좀 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모든 세무사님들의 가격을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미더스 경매 통해서 오신 분들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저렴하게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많이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세무 관련해서 저도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개인이 했다가 잘못하면 다 제가 두드려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재현 세무사님 모시고 매매 사업자 관련해서 기초적인 질문 그리고 답변 다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들 또 생기셨죠. 그런 질문들이 생기신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쭉 적어주신다면 우리 세무사님 다음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그 질문들 하나씩 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세무사님 다음에 뵙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